세계가 놀랐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돌아가며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생산을 제어합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낸 정밀한 공정은 오차 하나 없이 완벽한 결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빠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읽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읽었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디지털 혁신으로 바꿨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나노 미세 공정의 한계를 뚫고 나아가며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의존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딥러닝과 머신러닝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력 효율을 개선해 차세대 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한국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배우고 실험하는 기술자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다시 설계하며 결국 세계가 놀란 기술력을 만들어냈습니다. 3나노, 2나노 공정 기술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술 주권의 상징입니다. 일본이 과거 아시아 기술의 대표였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으로 대표되던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때 세계 최고였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따라 하려 했지만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 그리고 시장의 감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만나면 함께 움직였고 기술 개발과 대량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K방역 시스템이 세계의 모델이 된 것도 이러한 협력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많았고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기술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한국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전반에 도입되었고 스타트업 생태계는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하며 성장했습니다. 쿠팡, 크래프톤, 토스,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들은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꾸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메타버스와 웹3 영역에서도 한국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NFT 시장이 급성장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의 게임 산업은 이를 빠르게 접목시켰습니다. 제페토 샌드박스 같은 플랫폼은 전 세계 젊은 세대의 소통 공간이 되었고 K-팝, K-드라마와 결합하며 한류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사람에 있습니다. K기술의 근본은 엔지니어와 현장 인력의 열정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통합 제어실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시스템 엔지니어가 함께 앉아 있고 협동 로봇은 사람의 손을 대신하지만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알고리즘은 사람의 땀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머신비전 기술로 미세한 오류를 실시간 감지해 자동으로 수정하고 불량률을 0.1% 수준으로 최소화합니다. 이 정밀함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개발 투자 끝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연간 20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며
한국 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세계 시장은 이 정밀함에 반응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엔비디아의 GPU, 테슬라의 전기차에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의 생산 라인을 신뢰했고 공급 계약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빠지면 세계 전자 산업이 멈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 기술에서도 한국은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BYD, CATL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전 세계가 도전했지만 안정성과 양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600km가 넘는 주행거리와 10분 이내 급속 충전 속도, 그리고 화재 위험이 대폭 줄어든 안정성까지 이 모든 요소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BMW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핵심 원료 확보와 생산 공정에서 막혔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셀과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같은 핵심 소재 그리고 생산 라인 자동화까지 직접 설계하며 기술 독립을 이뤘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와 리튬, 니켈, 코발트 채굴 협력을 강화했고 자원 안보를 확보했습니다. 세계 시장은 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기술 자립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협력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지아주, 테네시주, 헝가리, 폴란드에 세워진 배터리 공장들은 한국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은 산업 전체의 두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빅스비,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엑스, 카카오의 코지피티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하며 한국형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 자연어 처리 능력을 극대화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은 제조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며 생산 효율을 높이고 예측 정비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다운타임과 비용을 줄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 공장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최적화된 공정을 현실에 적용합니다. 산업과 데이터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는 글로벌 경쟁력을 탄생시켰습니다. K기술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술을 어려운 영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 녹아든 인공지능과 서비스 로봇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인프라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지하철 운행 시스템은 자율 운행 기술로 운영되고 병원에서는 왓슨 같은 의료 인공지능이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정밀 진단을 돕습니다. 영상 판독 인공지능은 암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로봇 수술 시스템은 집도의의 손떨림을 보정해 정밀도를 극대화합니다. 제조 공장은 디지털 트윈으로 현실과 가상의 공정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며 최적화합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하는 이유는 기술력뿐 아니라 신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하면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신뢰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품질의 상징으로 신뢰의 나라로 불렸지만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에서 한국 제품의 품질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술과 신뢰. 두 가지가 결합할 때 진정한 경쟁력이 생깁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가며 산업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를 추격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도 빠르게 향상되며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변화를 따라가려 했지만 과거 방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대신 신중함과 리스크 회피가 앞섰습니다. 평생 고용 제도와 연공서열 시스템은 젊은 인재들의 도전을 막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혁신의 속도에서 밀렸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술로 답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K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빠른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핵심 역량의 자원을 모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주력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2차 전지, 수소, 연료전지 같은 미래 산업에도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정부의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가린 뉴딜을 양축으로 미래 산업 육성을 지원했고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K 콘텐츠의 성공도 기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같은 OTT 플랫폼이 성장하며 K-팝,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아이돌 그룹의 성공 뒤에는 빅데이터 분석과 소셜미디어 마케팅 기술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오영호 같은 드라마가 글로벌 히트를 치며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졌고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며 K무비의 예술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트리밍 기술과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 덕분입니다. 세계가 놀란 이유는 단지 성과가 아니라 방향성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 공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K기술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해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재활 로봇이 뇌졸중 환자와 척수 손상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외골격 시스템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물합니다.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를 줄이며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고 스마트 농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합니다. 수직 농장 기술은 도심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게 하고 드론과 사물인터넷 센서는 농작물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인공지능은 최적의 물과 비료 양을 계산해 자원 낭비를 막고 수확량을 극대화합니다. 기후 변화 시대에 식량 안보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로봇 그리고 친환경 기술은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이루었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롯데 같은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협력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이 이를 따라 하려 했지만
제조업 중심의 경직된 구조에서 빠르게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소프트뱅크, 도요타, 소니 같은 기업들이 혁신을 시도했지만 전체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시스템이 약했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한국에 비해 보수적이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도구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방향을 가졌고 그 철학이 전 세계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기술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술이 개발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태블릿과 노트북을 지원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격 의료 시스템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기술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혁신, 신뢰, 지속 가능성 이 세 단어가 바로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순한 생산지 표시가 아니라 품질과 기술력의 보증 마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전기차 어디를 봐도 한국 제품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K기술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는 아이폰과 쌍벽을 이루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LG의 올레드 텔레비전은 화질의 기준을 새로 썼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디자인과 성능으로 테슬라를 위협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K뷰티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피부 분석 시스템은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하고 바이오 기술로 만든 기능성 화장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은 K뷰티를 기술 산업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기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의 세대가 바뀌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점점 사람처럼 움직이며 반도체는 더 작고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나노 0.5 나노 공정 시대가 코앞입니다. 기술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양자 컴퓨팅 연구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이스트는 초전도 양자칩 개발에 성공했고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을 상용화하며 차세대 보안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현재의 슈퍼컴퓨터로 수천 년 걸릴 계산을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도 혁신이 이어집니다.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기술로 난치병 치료법을 연구하고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재생의학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도하며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합니다. 합성생물학 기술로 미생물을 이용해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고 세포 배양육 연구로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고기를 만드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푸드테크 산업은 식량 위기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럽의 연구소에서도 한국식 혁신 모델을 연구합니다. 빠른 의사결정, 수평적 조직 문화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 정부와 민간의 협력 시스템이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스탠퍼드 대학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교재로 사용합니다. 일본은 한때 기술의 교과서였지만 이제는 배우는 위치에 있습니다. 소니가 이미지 센서 기술로 명맥을 유지하고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로 버티고 있지만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은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과거의 자부심이 현재의 걸림돌이 된 셈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방식을 고집한 대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정하며 성장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더 나은 시스템, 더 빠른 실행, 더 유연한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가 정신과 독일의 장인 정신, 일본의 품질 관리를 모두 흡수하며 한국만의 독특한 혁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세쿼이아 캐피탈 같은 글로벌 투자사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주목합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크래프톤의 성공적인 아음피오, 카카오뱅크와 토스의 고속 성장은 K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니콘 기업 수가 20개를 넘어서며 한국은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K기술은 단지 산업의 성과가 아니라 시대 정신입니다. 기술을 통해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철학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 식량 위기 같은 인류 공통의 과제를 기술로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해양 쓰레기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개발하며 환경 회복에 기여합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발전 기술을 고도화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자립을 향해 나아갑니다. 수소 경제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소차이고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며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이케이아 1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모든 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세종시, 부산 에코델타시티에는 인공지능으로 관리되는 도시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교통신호는 실시간 차량 흐름을 분석해 최적화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전력 소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쓰레기 수거는 센서로 자동화되고 공원의 관계 시스템은 날씨 데이터에 따라 작동합니다. 재난 예측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지진, 홍수, 태풍을 미리 감지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스마트 가로등은 사람이 없으면 조도를 낮춰 에너지를 절약하고 범죄 예방, 카메라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합니다. 미래 도시의 모델을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튜터링 시스템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취약한 부분을 집중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키워줍니다. 메타버스 가상교실에서는 전 세계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VR 증강현실 기술로 역사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과학 실험을 안전하게 시뮬레이션합니다. 코딩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며 미래 세대를 디지털 인재로 키웁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금융 분야도 디지털 전환에 가속화됩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모바일 뱅킹을 혁신하며 전통 은행의 영역을 넘보고 있습니다. 토스, 카카오뱅크, K뱅크는 간편 송금, 자산관리 대출 서비스를 앱 하나로 해결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은 거래량에서 세계 상위권이고 NFT 시장도 활성화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연구도 진행되어 디지털 원화 시대를 준비합니다.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도 스마트 기술로 진화합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은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을 가능하게 하며 이커머스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물류센터는 자동화 로봇이 상품을 분류하고 드론과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마지막 배송을 담당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인공지능 수요 예측 시스템은 재고를 최적화하고 배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조정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물류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하며 소비자 신뢰를 높입니다.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이유, 일본이 따라 하려다 포기한 이유. 그 모든 답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기술은 속도보다 방향이며 경쟁보다 공존이라는 것을 한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주의가 아니라 기술 협력주의를 추구하며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기술 이전을 지원합니다. KODA 공적 개발 원조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전자정보 시스템을 전수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전파하며 상생의 길을 걷습니다. 기술은 혼자 독점할 때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지금 그 준비의 선두에 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노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양자 컴퓨터 바이오 기술 수소 경제 스마트 시티까지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핵심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스탠퍼드, MIT, 카이스트, 서울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세계 곳곳에서 혁신을 만들어갑니다. K-팝 스타들이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듯 K기술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한류의 다음 장은 기술 한류가 될 것입니다. 문화와 기술이 결합하며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모두 갖춘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가? 비결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협력의 문화입니다. 정부, 기업, 학계, 연구소가 하나로 움직이며 국가혁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 강국이자 혁신 리더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수소, K 콘텐츠까지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톱티어에 올라섰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주기술이 확장되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달 탐사선 다누리는 달 궤도를 돌며 데이터를 보내고 있고 2030년대 달 착륙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심해 탐사 기술도 발전하며 해저 자원 개발과 해양 생태계 연구가 진행됩니다. 인공지능 로봇 잠수정은 수천 미터 깊이를 탐사하며 새로운 발견을 이어갑니다. 우주와 바다 미지의 영역으로 한국의 기술이 뻗어나갑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람입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한국의 기술자, 연구자, 엔지니어, 창업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열정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전기차로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대한민국의 K기술 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세계는 계속 놀랄 것이고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나라에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매년 수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점점 더 미세해지고 배터리 용량은 더 커지며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집니다. 기술의 진화는 멈추지 않고 한국은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한국을 혁신 능력 순위 상위권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는 인구 대비 세계 1위이고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국내 총생산 대비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이공계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이며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정부는 기초과학 연구와 응용기술 개발에 균형 있게 투자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 연구기관들은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같은 기관들이 산업계와 협력하며 기술사업화를 추진합니다. 기초 연구에서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벤처 생태계도 활발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민간 엑셀러레이터들이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은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으며 본 글로벌 전략을 펼칩니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처음부터 세계를 무대로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K콘텐츠의 성공이 K기술 기업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듯이 한국 기술도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으로 사진을 찍고 LG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보고 현대차 전기차로 출퇴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장가하며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과거에 누렸던 브랜드 프리미엄을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품질과 혁신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 우위로 승부합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고가 제품 라인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심 부품과 소재를 일본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국산화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용 불화수소,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를 자체 개발하며 공급망 독립을 이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기술 자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게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패널, 2차전지 소재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며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기술 선도로 전환한 것입니다. 인재 유치 경쟁에서도 한국이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 유럽으로 떠났지만 이제는 한국에 남거나 돌아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며 한국 인재를 채용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한국에 클라우드 리전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연구소를 세웁니다.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술 허브로 인식하며 투자를 확대합니다. 외국 인재들도 한국의 기술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K-팝, K-드라마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인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기업에 입사합니다. 문화적 매력과 기술적 역량이 결합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국제화에 힘쓰며 영어 강의를 확대하고 외국인 학생 비율을 높입니다. 해외 명문대와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산학협력도 강화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현장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졸업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키웁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 현장을 경험하며 취업 경쟁력을 높입니다.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연봉과 복지를 개선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유연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며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하며 연공서열보다 능력을 우선시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직급에 상관없이 인정받고 실행할 기회를 얻습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며 도전적인 시도가 장려됩니다. K기술의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육지기술, 우주기술 심해 기술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인류의 프론티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누리호 성공은 한국이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독자 기술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우주 산업의 새 장이 열렸습니다. 민간 우주 기업들도 등장하며 한국형 스페이스X를 꿈꿉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우주 관광까지 상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 기업들이 협력하며 우주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달 착륙선 개발도 진행 중이며 화성 탐사까지 시야에 두고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심해 탐사 로봇 개발로 해저 자원 개발 가능성도 열리고 있습니다. 망간 단계 해저 열수 광산 같은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해양 바이오 자원 연구로 신약 개발과 바이오 소재 발굴에도 나섭니다. 바다는 미래의 보물창고이며 한국은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기술에서도 한국은 선도적입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CCS를 상용화하며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거나 유용한 화학 물질로 전환합니다. 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CCU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친환경 시멘트,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에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로 되돌리는 케미컬 리사이클링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희귀 금속을 회수합니다.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린 수소 생산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탄소 배출 없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수소 경제 시대를 준비하며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과정의 기술을 개발합니다.
한국은 수소 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수소 충전소, 수소 발전소가 확대되며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수소 도시 프로젝트로 도시 전체를 수소 에너지로 운영하는 실험도 진행됩니다.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은 그 길을 선도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납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이 확대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증상을 분석하고 진단을 보조하며 의료진의 판단을 돕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로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심박수, 혈압, 혈당, 수면 패턴을 모니터링하며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합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로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고 예방의학을 실현합니다. 정밀 의료 시대가 열리며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암 치료에서도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제가 발전하며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합니다. 세계 최초 신약 개발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해외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K바이오가 K-팝 K-드라마에 이어 새로운 한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도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이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청소 로봇이 건물을 관리합니다. 물류 로봇이 창고에서 상품을 옮기고 배송 로봇이 마지막 배송을 담당합니다. 노인 돌봄 로봇이 고령자의 안전을 지키고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로봇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더욱 정교해지며 사람과 협업합니다. 코봇 협동 로봇은 사람 옆에서 함께 일하며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합니다.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도 진행되며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짚는 로봇이 등장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처럼 한국도 독자 기술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일상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 혁신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일본이 따라 하려다 포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실행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연한 사고방식과 수평적 문화가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부와 기업 학계가 협력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과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되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의 K기술은 이제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고 한국 기업들이 표준화 작업을 주도합니다. 5G, 6G 통신 규격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특허가 핵심적이며 기술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료를 지불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받는 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적극적이며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합니다.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며 기술 주권을 지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법정에서도 인정받으며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계속 한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다음 혁신이 어디서 나올까 기다리며 한국을 바라봅니다. 한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수소, 우주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일관된 실행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며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K기술의 성공 비결은 결국 사람과 문화에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실행 속도를 높였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빠르게 시도하고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이 한국 문화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교육열이 높아 우수한 인재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이 풍부하며 수학과 과학 실력이 뛰어납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며 기초 학력이 탄탄합니다. 야근 문화와 헌신적인 업무 태도도 빠른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과거의 헌신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도 한국만의 특징입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위기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 때마다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체질을 개선하며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면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항상 깨어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더 빠르게 혁신합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위치해 양쪽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장점을 배우고 한국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글로벌 감각과 로컬 특성을 결합하며 독특한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내수 시장이 오히려 글로벌 지향성을 키웠습니다.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트렌드에 민감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도 중요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며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를 육성하며 동반 성장했습니다. 대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중소기업에 전파되고 중소기업의 혁신이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컸습니다. 산업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깔고 오지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가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어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했습니다. 이커머스, 핀테크, 에듀테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연구개발 지원도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 상용화까지 단계별로 지원했습니다. 출연 연구기관들이 산업계와 협력하며 기술 이전을 촉진했습니다.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며 창업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고 상장 규제를 완화하며 출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실패한 창업가가 재도전할 수 있게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이제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주목하며 자금이 유입됩니다. 유니콘 기업이 계속 탄생하며 성공 사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성공한 창업가들이 다시 투자자나 멘토가 되어 선순환을 만듭니다. 쿠팡 창업자, 크래프톤 창업자, 토스 창업자가 후배 창업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창업 문화가 확산되며 젊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창업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이제 문화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가
세계를 사로잡은 것처럼 K기술도 세계인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삼성 갤럭시를 쓰고 LG 텔레비전을 보고 현대차를 타는 것이 쿨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한류와 기술이 결합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K-팝 아이돌들이 삼성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는 모습이 광고가 됩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홍보됩니다. 문화 콘텐츠가 기술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기술 제품이 문화 콘텐츠 확산을 돕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고 NFT로 디지털 굿즈가 판매됩니다. 기술과 문화의 융합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합니다. 한국은 이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모두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화로 마음을 사로잡고 기술로 신뢰를 얻으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배우려 합니다. 한국식 혁신 모델 한국식 교육 시스템, 한국식 산업 정책을 연구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발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자국에서 재현하려 노력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개도국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생을 추구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한국의 성공 경험을 나누고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술 독점이 아니라 기술 공유로 세계에 기여합니다. 일본이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독점하려 했지만 한국은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더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미래 기술 경쟁에서도 한국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바이오, 우주 모든 분야에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융합기술 시대에 여러 분야의 역량이 결합되며 시너지를 만듭니다. 바이오와 인공지능이 만나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양자 컴퓨팅과 암호 기술이 결합되며 보안이 강화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융합되며 자율 시스템이 발전합니다. 이러한 융합 역량에서 한국이 강점을 보입니다. 다양한 산업 기반과 인재풀이 있어 융합이 쉽게 일어납니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학제 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인공지능 전공자와 생명과학 전공자가 함께 연구합니다. 전기차 개발에 자동차 엔지니어와 배터리 과학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협력합니다. 융합형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 분야만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이해하는 T자형 인재를 키웁니다.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공학도들이 디자인 싱킹을 배우고 인문학도들이 코딩을 배웁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사고방식이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교육의 강점인 기초학력에 창의성 교육을 더하고 있습니다. 암기 위주에서 사고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문제 해결 학습을 도입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만들어 가도록 격려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경험을 중시합니다. 메이커 교육이 확산되며 직접 만들고 실험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같은 장비를 학교에 구비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며 창의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키웁니다. 이러한 교육 혁신이 미래 인재를 만들어냅니다. 20년 후 한국을 이끌어갈 세대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감각과 다문화 이해도도 높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외국 문화를 접하며 자랐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세계 콘텐츠를 소비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전 세계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랐습니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세대 간 기술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이용법을 가르치며 디지털 소외를 방지합니다. 모든 세대가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일부만 혜택을 받으면 사회 갈등이 생깁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술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칩니다.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언제든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이제 사회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교토 혼잡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고 에너지 낭비를 사물 인터넷으로 줄입니다. 범죄 예방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재난 대응에 드론을 사용합니다. 기술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기술 발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그 철학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뿐 아니라 삶의 질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기술이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빠른 기술 변화가 불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자리 감소, 우려와 양극화 심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 윤리 문제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의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판단 같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 기준도 세워가야 합니다.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규제와 혁신의 균형도 찾아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막지만 규제가 없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 혁신을 장려하면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로 실험할 공간을 주면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환경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도 중요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며 양쪽과 협력해야 합니다. 기술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독자 노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 종속을 피하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국은 이러한 줄타기에 능숙합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균형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와 협력하며 기회를 만듭니다. 미국과는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유지합니다. 유럽과는 탄소 중립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동남아와는 디지털 전환을 돕습니다. 다변화 전략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기회를 확대합니다. 한국의 외교력이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합니다.
정상 외교에서 기술 협력이 주요 화제가 됩니다.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수소 협력을 논의합니다.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만큼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기술이 곧 힘이고 경제력이 곧 영향력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견국 외교를 펼치며 가교 역할을 자처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고 동서양을 연결하며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국제기구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화기구 같은 곳에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이 국제기구 수장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를 발휘합니다. 문화로 매력을 발산하고 기술로 실리를 챙기며 외교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전략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인구는 적지만 영향력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GDP 순위보다 기술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위치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면 곧 추월당합니다.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신흥국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위기의식을 유지하며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감도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저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K기술. 일본이 포기한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빠른 실행력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 문화입니다. 한국에는 DNA가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정신입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아버지 세대가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가 디지털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무엇을 이룰까요? 아마도 우주 개척이나 인공지능 혁명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한계는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도하고 부딪혀보며 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한국식 혁신의 본질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개선해 갑니다. 애자일하게 움직이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시장의 반응을 보며 제품을 고쳐나갑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경쟁력입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다 시장을 놓쳤습니다.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경쟁자가 먼저 출시했습니다. 베타 버전이라도 먼저 내놓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현대적입니다. 한국은 방식에 능숙합니다. 빠르게 출시하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합니다. 버전 2 버전 3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며 완성도를 높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제품이 계속 진화합니다.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제품 개발 방식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제조업 마인드에서 소프트웨어 마인드로 전환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며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표적 예입니다. 뛰어난 하드웨어에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가 결합됩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고 카메라 성능이 소프트웨어로 개선됩니다. 같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통합 역량이 한국의 강점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자체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OTA 무선 업데이트로 기능이 추가되고 성능이 개선됩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계속 진화하며 운전이 더 안전해집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통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차를 파는 것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뀝니다. 구독 서비스 카 쉐어링 자율주행 택시까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합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기회로 봅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면 빠르게 뛰어듭니다. 메타버스, NFT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다시 도전합니다. 한국 창업가들의 재도전 비율이 높은 이유입니다. 한번 실패가 낙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으로 인정받습니다. 실패한 창업가가 다음 창업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문화가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화를 한국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는 페일 패스트 문화가 확산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시도하고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안정 추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집니다. 대기업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 성공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 변화가 혁신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험됩니다. 그중 일부가 성공하며 산업을 바꿉니다. 쿠팡이 유통을 바꾸고 토스가 금융을 바꿨습니다. 카카오가 소통 방식을 바꾸고 네이버가 정보 접근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마도 지금 어디선가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누군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후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인재가 있고 자본이 있고 인프라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있고 시장의 관심도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실행만 남았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실행력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결정하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회의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스피드 경영이 한국 기업의 특징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이 신속합니다.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하며 경쟁자보다 앞서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의 대응이 세계의 모범이 된 이유도 같습니다. 빠른 결정과 신속한 실행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진단 키트를 빠르게 개발하고 대량 생산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스템을 만들어 효율을 높였습니다. 정보통신 기술로 접촉자를 추적하고 확산을 막았습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는 K방역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 했고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저력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대응력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역량이 위기 때 폭발합니다. 단합력과 추진력이 결합되며 놀라운 성과를 만듭니다. 국민들의 협조도 중요했습니다.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이 방역 성공의 기반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평소에는 자유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이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 갑니다. 인공지능 윤리 자율주행차 규제, 개인정보 보호 같은 이슈를 논의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합의를 도출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책을 만들고 투명하게 집행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도 기술 발전을 뒷받침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비판이 허용되며 다양성이 존중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성이 꽃핍니다.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혁신이 어렵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도전을 억압하면 발전이 멈춥니다. 한국은 민주화를 이루고 자유를 확대하며 혁신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결합되며 역동성이 생겼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콘텐츠 산업을 키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K-드라마, K-무비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유로운 창작 환경에서 독창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열이 없고 제약이 적어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물론 책임도 따르지만 자유가 우선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문화산업뿐 아니라 기술산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혁신이 나옵니다. 실리콘밸리가 자유로운 문화에서 탄생한 것처럼 한국도 자유가 혁신을 만듭니다. 권위적 조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달 방식에서 자유가 책임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의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조직 문화 혁신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평적 호칭, 자유로운 복장, 유연한 근무 시간을 도입합니다. 직급을 없애고 역할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합니다. 회의 문화도 바뀌어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합니다. 상사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조직의 창의성을 높입니다. 다양한 관점이 모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여성과 외국인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성별, 국적,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여성 과학자, 여성 엔지니어, 여성 창업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리천장을 깨고 리더 자리에 오르는 여성들이 많아집니다. 정부도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외국인 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입니다.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정착 지원을 강화합니다. 영어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국제학교를 늘립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인재가 옵니다.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하도록 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임금뿐 아니라 생활 환경, 문화,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의 문화적 매력이 여기서도 도움이 됩니다. K-팝과 K-드라마로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들을 인재로 끌어들이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다문화팀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인재를 받아들여 성공한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면 발전이 멈춥니다. 개방과 교류가 혁신을 만듭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교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 덕분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융합하며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고 한국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외국 기술을 배워 개량하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듭니다. 벤치마킹에 능숙하고 빠른 추격자로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추격에서 선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기술 선도국, 문화 선도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도국으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술을 이기적으로 독점하지 않고 공유해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야 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존경하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덕적 권위도 필요합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결합한 진정한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매력과 기술적 역량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나라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스위스처럼 작아도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러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지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기술력으로는 더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문화 영향력까지 더하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제 한국은 당당한 선진국입니다.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지 오래입니다.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조를 하고 개도국을 지원하며 글로벌 이슈에 목소리를 냅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인권 증진에 기여합니다.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난민을 받아들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기여해야 합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며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개도국의 기술을 이전하고 인력을 교육하며 상생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쟁자를 키우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일본이 기술을 독점하려다 고립된 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개방하고 협력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고 아프리카를 지원하며 중남미와 교류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문을 열면 기술이 들어가고 경제 협력이 이어집니다. 문화 외교가 경제 외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K-팝 콘서트가 열리면 삼성, LG, 현대차 광고도 함께 갑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한국 제품 수출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시너지가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독특한 강점입니다. 문화와 기술과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모델입니다. 과거 일본이 경제만으로 승부했다면 한국은 문화와 기술을 함께 활용합니다. 중국이 규모로 압박한다면 한국은 질로 승부합니다. 미국이 원천 기술로 리드한다면 한국은 응용과 상용화로 따라잡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리며 경쟁하고 협력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1위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상위권에 들 수 있습니다. 종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합니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한 산업이 어려워도 다른 산업이 버팁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산업 구조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미래 산업 육성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수소, 양자 같은 신산업에 투자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안주하는 순간 추락이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살아남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안보 위협, 경제 위기, 자연재해를 겪으며 배웠습니다. 위기의식이 DNA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합니다. 세계가 놀란 K기술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는 위기의식과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일본이 포기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속도를 놓쳤고 위계를 중시하다 유연성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것이 승패를 가른 결정적 차이입니다. 앞으로도 이 차이는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가속하고 일본은 감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와 문화적 관성이 발목을 잡습니다. 큰 배는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고 민첩합니다.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러한 민첩성이 변화의 시대의 강점이 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표준을 만든 자가 승자가 됩니다. 한국은 이 게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프라도 좋고 인재도 많고 자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지가 있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 열망이 기적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혁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고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더욱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우주로 뻗어가고 심해로 내려가며 인류의 프론티어를 넓혀갈 것입니다. 세계는 계속 놀랄 것이고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입니다.